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 네, 이런 각오를 다짐하면서 출범한 이성문 교육감 체제. 이제 임기 반을 지나온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그동안의 2년여를 점검해보고요. 남은 시간들도 계획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 오랜만에 함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아이비 교육 관련해서도 출연하고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이 코로나19로 또 스튜디오에서 마스크 쓰고 예. 저희가 또 대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참 이 현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바쁘시죠? 정신 예. 없으시고 힘드시죠? 네. 특히 선생님이 네.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계속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도 마스크를 껴서 네. 계속 생활해야 되고, 네. 또 가까이 부딪히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단절을 시키려 하니 네. 아이들도 힘들고 또 선생님도 애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니까요. 네. 우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또 인사 한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반가워들 하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전 인류가 함께 겪는 문제이고 네. 그러한 가운데서도 K방역이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막상 겪는 우리들은 네. 처음 겪는 일이어서 힘듭니다. 그 과정에 서로가 다 힘들지만 또 힘든 만큼 서로가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3, 4부 이 시간 또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또 청자분들, 우리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직접 또 소통하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또 긴 문자 100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청취자 질문을 오늘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좀 받아봤거든요. 네. 한번 좀 이야기 먼저 나누고 또 시작하죠. 먼저 사마나 사사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가 병원 진료를 육지에 다녀와야 하는데 또 출두하며 이틀 학교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가 격리하라고요. 그런데 결석 처리로 된다고도 들은 것도 같고 아무튼 이유 불문하고 육지에 다녀오면 이틀 결석 처리. 이게 학교 지침인지 교육청 지침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맞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가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네. 아이 문제로 부득이 병원 진료를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네. 참 쉽지 않은데 또 네.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걱정이 될 텐데요. 네. 가정학습에 의해서 가정학습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 허가를 득하면 출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네. 초등학생 2명이 확진이 됐는데 네. 서울 갔다 와서 목금 그리고 월화를 가정학습을 내서 네. 학교도 등교 안 했고 주변에 접촉도 안 네. 했는데 네. 확진이 판정됐는데 실질적인 접촉이 없어서 네. 학교라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이런 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도외 출입 시는 아.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네. 또 돌아와서도 조금은 지켜보는 게 우리 공동체 특히 학교 전체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텐데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차분히 잘 의논을 하시면 네. 충분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마나 사사님, 가정학습이라고 있으니까요.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네, 결석 처리 안 되고, 네. 네, 출석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알아보시죠. 네. 자, 그리고 4847번님께서는, 저는, 아이 셋 엄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3까지요.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밥 먹는 것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중3,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시잖아요. 고등학교 입시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공부 잘 될까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적인 고민 갖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네. 처음 신입생으로서 네네. 많은 기대들이 있었을 텐데 네. 우리 아이들도 적응을 하는 거 맞아요. 보면 참 대견합니다. 네. 그리고 중3은 또
고입이 앞둬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현재는 연합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학교의 교육 과정과 이 과정을 충실히 하면 충분히 입시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그 과정에 충실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고요. 네. 그 과정에 아이들이 적응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좀 함께 살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부모님의 또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또 저희가 또 질문들도 뒤에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귀 기울여서 오늘 1시간 같이 해주세요. 우리 4847번님 힘내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7874님의 질문 먼저 한번 듣고요. 저희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분은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에 3주 기간을 두고 학교를 가고 있어요. 언제 제대로 학교 가게 되는지 학습 진도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도 참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네. 네. 걱정입니다. 네.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이면 아. 가장 힘든 시기에 중이병. 맞아요. 자녀를 두고 있는데 네네. 어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은 네. 아마 내년까지도 이렇게 갈 것 네. 같다라는 게 거의 전 세계 공통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은 네. 일상적으로 들고 날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등교 수업, 언제까지 원격 수업 이거를 예측 가능하지 않다.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네. 지난번 한림 지역 네. 그 원격 수업 전환하는 것처럼 상황에 네. 따라서. 네. 그러나 제주도 전체적인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일주일 혹은 3, 4일 전이라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은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네, 같이 좀 이해하며 또 같이 힘내며 가야 될 것 같고요. 좀 본격적인 자세한 이야기 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여러분의 질문 궁금증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선문 교육관님과 함께 또 준비된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로 힐링 받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준비했어요. 다이너마이트. 네, 김민경의 나우 제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이선문 교육감 초대해서 우리 제주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의 궁금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먼저 이제 코로나 관련 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2년여의 임기를 지금 보내셨어요. 취임하면서 세웠던 그런 계획들, 공약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번 기회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일기 때는 가장 약한 곳부터 지원을 하면서 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지역균형과 고기체제 개편 전 변환 속에서 애월과 함덕고 같은 경우 네. 음악과 미술 특수목적 학과를 만들었고요. 네. 읍면 지역 학교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진학에 불이익이 없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2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것을 위한 문화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정답이 있는 문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고 그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반복 학습 훈련 또 이게다가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강제적 조건으로 되면서 평가와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상으로 되도록 계속 강화시키는 구조라면 삶의 주체로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이 존중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존중받게 되는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는 눈토술령이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대입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네. 대입 중에서도
수시 중에 수능을 보지 않는 이 부분에 대비하는 학교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아이비 도입이 네. 배경이고요. 이러한 평가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기 생각이 존중받는 수업 과정에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생각도 너의 생각이라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해. 이러한 그 모든 과정이 틀려집니다. 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의 혁신과 네. 행정지원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엔 정말 입시 위주로 또 평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불공정, 뭐 예, 불균형, 또 불평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네 지금 좀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럴 거를 뭐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질문이 또 뒤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도 들으시다가 혹은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질문 진짜 이 코로나 모든 진짜 우리 그 이슈들이 코로나 속에 다 파묻혔다 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코로나로.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참 보면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입학식도 못하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는 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던데요.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또 2학기가 시작이 되고 보내고 있거든요. 현재 2학기 학사 일정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그 8.15 광화문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거의 등교 정상적으로 진행을 네. 되면서 또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도 좀 극복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하다가 광화문 사태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즉 팬데믹 상황에서는 방역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거를 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안입니다. 네. 따라서 방역을 기본으로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네. 이게 체화돼야 되는 고 이제 납득해야 되는 그렇죠.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 일상에서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떻든 그 8.15 광화문 사태 이후에 3분의 1만 등교를 하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 4, 5, 6학년이 등교를 못하고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3 때문에 3분의 2 등교해서 1, 2학년이 교대로 네, 네.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1, 2, 3학년 혹은 1, 2학년만 교대로 이렇게 등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3분의 2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 4, 5, 6학년이 격주로 네, 네. 등교하게 되었는데요. 어떻든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석이 지나서 첫 주 10월 9일 연휴 이때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 또 집회 뭐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난 1학기와 또 달라진 방역, 또 교육 방향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혹시 뭐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좀 지침이 내려와야 또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 전국적으로 같이 네. 가야 될 때는 네. 부총리하고 교육감 협의회 화상회의나 네. 다른 방식의 회의를 해서 큰 방향 결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 조금은 공간이 열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기도 하는데 네. 우선적으로 방역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은 합니다. 그래요. 우선은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었는데 이런 사안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학교에 못 가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력 격차가 커진다는 우려. 또 그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격차가 있다.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학년별로 우리가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학력이라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가? 연산이 조금 가능한가? 이거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고요. 네네.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살피고 또 학교 현장에서 다닐 때마다 이제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두 명 정도가 네. 읽는 거를 더듬거리거나 네. 쓰는데 조금 서툴거나 이런 것들은 방과 활동이나 1대1 개별 지도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재학년에 재학년을 갖추는 즉 기본 학력들은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방과 후를 이제까지는 좀 예체능 중심이었다면 네. 조금은 그 학력 격차 해소 방향이 방과 후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의 질에 대해서도 저희 JIBS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수업의 질을 올려야 된다는 대책들도 이제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주셨던데 어떻게 좀 올려야 할까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계신가요? 갑자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네. 원격 수업을 모든 학교에서 해야 되는 모든 교사가 네. 그렇게 돼서 세 가지 모형으로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인터넷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반도 덜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기반들이 조금씩 갖춰지면서 이제는 새 유형 중에 가능하면 쌍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쌍방향이 실시간 쌍방향이 만족도가 높고 그 나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부족한 점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점차적으로 쌍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쌍방향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러한 우려들은 조금은 불식될 건데 그래도 대면보다는 부족하다라는 심리적인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예 한 명 한 명의 전체 모습이나 놓치는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있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학교 학생들이 수준과 심리 상태와 모든 환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 학교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질을 높여가면서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육 격차, 학력 네. 격차들을 방과 활동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쌍방향 원격 수업 더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그 뉴스 보도에도 보면 학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하기도 쉽고 저학년인 경우는 쉽지 않아요. 또 맞벌이 부부면 또 아이 혼자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많으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요즘에 우리 제주 가정 경제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참 우리 아이들까지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만 7세 이상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또 제주 교육 희망 지원금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 학생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지 또 이렇게 어떤 의미로 지원하게 됐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경제가 어려우면 네. 가장 힘든 사람은 아, 미성년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예, 네.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다툼, 그거에 대한 불안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가정에서 늘 온몸으로 봤죠. 그렇겠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네. 더 힘든데 그렇다면 제주도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한 1% 혹은 2% 전략을 하면 그동안 다 못했던 것들을 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계속 밥을 먹잖아요. 네. 점심은 네.
학교 오면 급식을 먹는데 그렇죠. 근데 이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봐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9월까지 그 카드 결제 내역을 9월까지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의 활력도 넣을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대기업이나 도외로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50% 이상이 식비나 편의점 네, 네. 이런 쪽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래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고 실질적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그 돈을 자기가 직접 쓰는 것처럼 썼다는 사례들도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사회도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3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지금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요즘에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마스크 선생님들은 쓰고. 하루 종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네. 뭔가 이게 거리가 생긴 것 같고 입 모양도 보면서 우리 네.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웃는 모습 이런 것도 잘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방역, 심리 방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저희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오늘 우리 이서문 교육감 스튜디오 직접 모셔서 얘기 나눈 만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노래 잠시 듣고 갈게요. 유열이 부릅니다. 그래, 우리 함께. 4부로 이어가시죠. 네, 색다른 뉴스 정보 뮤직쇼 수요일 김인경의 나우제주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3부에 이어서 이서문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 조금 질문 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마음 방역, 심리 방역,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블루 이어서 코로나 레드까지 네, 갑자기 뭐 화가 나는 이런 분들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뭐 대책이나 해결책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을 네. 서로가 인정하고 좀 포용적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 건강 추진단에서 네. 전문의하고 상담 교사들이 네. 전문의도 화상으로도 교장 혹은 담당 부서하고 연수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도 만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죠. 네, 네. 함께 우리 사회 전체가 힘들수록 서로가 힘이 되도록 조금씩 노력하면서 서로 힘을 받는 이러한 흐름들을 또 한편으로 꾸준히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교육 관련 이야기 질문 좀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아이비 교육이에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교육관님의 역점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왜 우리 제주에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IBDP는 IB 그 수업 방식이나 평가 네. 방식,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 방식이 현재 우리 교과서 진도에 따른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네. 우리는 교과서의 진도와 수능으로 수렴돼 버리는 네, 객관식 네. 문제로, 근데 IBDP는 논서술령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는데요. 네, 네. 이제까지 우리 2015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능으로 수렴이 돼버리죠. 네. 예를 든다면 국어든 영어든 읽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말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으로 수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와 읽기가 중심이 네,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IB에서는 에세이를 써야 되니까 영어로도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즉 말하기, 쓰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초중고 수업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IBDP가 있는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 표선면에 표선중학교가 IB 인증학교를 신청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표선초등학교, 토선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초중고가 연결되는 흐름을 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IBDP는 후보를 신청을 해서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인증이 되는데 네. 초중학교는 신청을 하면은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주제 몇 가지 주제 속에서 우리 교육과정 그대로 다 하면서 그 주제로 통합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인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IBDP 신입생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22년부터 IBDP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인증 학교들은 초중고에서 다 될 거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표선고등학교가 IBDP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어요. 이 IBDP 이게 디플로마 프로그램, 이게 고등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좀 용어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그러면 표선고등학교가 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네. IBDP 학교들은 보통은 네. 사립 학교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는 교육청 단위에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교사 연수입니다. 교사 연수를 기존의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근무하는 IBDP를 가르칠 선생님들을 지금 연수가 2년째 되고 있고요. 네. 이 선생님들이 내년에 표선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네. 전보를 해서 거기서 IBDP를 신입생 때부터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교사 채용도 IBDP를 별도로 원래 채용 공고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교사 연수만 되면 그 다음에는 IBDP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습니다. 그렇군요. 교사 연수가 좀 중요하고요. 그러면 2021년 바로 내년부터 네, IBDP 이제 프로그램을 받는 첫 신입생이 표선고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뭐 말하기 쓰기, 자기 주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학생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내년 신입생들이 첫 IBDP 수업을 받을 학생들인데요. 네. 1학년 과정은 2015 공통과정으로 네. 우리 교육과정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나 평가 방식이 수능체제 평가 방식이 아니라 사전 IB에 대한 적응과 관련해서 논서술형 이런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IBDP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관심 갖는 영역으로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가 방식, 즉 시험 보는 방식이 주관식 혹은 논서술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네. 끊임없이 사고하고 책을 읽고 이게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쓰면 선생님들은 그거를 끊임없이 피드백 시켜줘서 문제점과 잘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네, 요즘에 우리 사회가 또 이런 인재를 좀 길러내야 된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우리 아이들, 네, 이런 교육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러면 혹시나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입학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어떻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네, 그리고 독서를 아, 조금 일상화된 학생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형태의 수업 그리고 그런 방식 말고 가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성장의 계기들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수능 중심의 체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익숙한 체제인데 네,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체제여서 낯섭니다. 네, 이 낯선 거에 대한
그것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라면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수능을 볼 것을 전제한다면 사실은 수업을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 방향도 본인이 진로도 정확히 정하고 네. 그러한 의지가 있는 학생이 온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처음 진행이 되는 일이어서 새로운 교육 과정들 속에서 본인의 의견 하나하나가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평소에 이제 우리 공교육화에 익숙한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주도로 자기 진로나 계획이 확실한 친구들, 도전적으로 진취적인 학생들, 네, 기다린다고 하셨네요. 수능을 보지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도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네. 수능만으로 뽑는 정시, 네. 그 다음에 수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와 수능을 아예 보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네. 이 세 가지 경우인데 IBDP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을 네. 보지 않고 네. 이렇게 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해외로 유학 가고 싶으면 IBDP를 보고 그 결과를 가져서 해외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2021년도부터 IBDP 프로그램 받는 첫 신입생들. 네.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IB 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표선고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신청 IB 인증 학교를 신청한 표선 네. 중학교와 토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은 자체 선생님들끼리 모임이 되어 있어서요. 네. 그리고 또 IB 학교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초중 선생님들이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연수만 되면 그 다음은 선생님들이 잘하니까는요. 네.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네네. 그럴 때 자부심이 있으시고, 확실히 이제 어쨌든 이게 너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량이나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교사 연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여서, 네. 2015 교육과정도 OECD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능으로 다 수렴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입시가 없으니까 상당히 잘 된다라고 많은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는데 네.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수능으로 수렴이 되면서 모든 게 수능의 결과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네.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면 그 평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2015 교육과정의 취지나 그 성취 기준들은 IBDP를 하든 지금 현재처럼 하든 이 목표는 거의 8, 90%는 동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사실 학벌 위주나 이런 서열화 문제들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주 외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도, 네, 관심들이 좀 있으세요. 현재 지금 제주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진행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관님은 또 어떤 입장이신지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또 같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고 문제는 제가 일기 때 여러 가지 논의 네. 속에서 추진을 하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지금 이기 들어와서 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네. 25년부터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론화로 가는 과정에 의제로 선택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조금 논쟁이 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 시기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결정을 해야 25년 전환될 때 외고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려면 결정에 대해서 시설,
짓는 과정이 2, 3년 걸리고 네, 네. 부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해야 외고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제로 선정이 되는데요. 현재 같이 외고라는 것을 특수 목적고로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로 되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연합체제 안에 들어가면서 갈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 목적고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거에서 법령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건 우리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장소에 그대로 둘 거냐, 네. 아니면 동지역으로 옮겨서 일반 학교, 예를 네, 들어서 네. 오고나 일고 혹은 뭐 여고나 이런 것처럼 확대하면서 갈 거냐 네네. 속에서 지금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올라온 거죠. 네네.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입니다. 아, 그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고요. 네. 지금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지금 또 어떻든 일정이. 네. 그 학부모들 중에서 네. 부정적으로 된 학부모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네.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가능하면 참여하고 투명성 과정에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런 진행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와 관련해 요즘에 또 제가 뉴스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주 학생 인권 조례 관련입니다. 바로 오늘 또 교육위원회 도입회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네, 우리 지금 학생들도 어제 보니까 일부 학교 학생회장들도 또 찬성 또 이야기를 또 입장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네, 네. 이게 당사자인 학생들이 네. 이 청원을 한 것이죠. 네. 어쩌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네.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청원을 했다라는 것이고 의회 청원에서 받아들여서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지역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많이 빠진 거로 네. 알고 있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논란은 있는데 의회 역할이 일단 갈등 속에서 합의되어서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제정이 된다면 교육청에서는 우려되거나 이렇게 여러 갈등 요소들을 최소화하면서 네. 학교 현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네. 이게 교권이든 학부모에게 충돌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이 전반적인 영역을 확대해가는 방향 속에서 충돌은 최소화시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의당 공우실 대표가 발의했어요. 네, 이 학생 인권 조례안 상정의 심사를 예정이고 또 반대 청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함께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뭐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작해야 되는데 네. 정말 불가피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네,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또 걱정도 또 많으신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네, 뭐 늘 돌발 상황과 예측 네.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당국에서 재빨리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상이 없다면 네, 접종이 될 텐데요. 어떻든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의미가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이 다시 재개가 될 텐데요. 네, 가능하면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되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네. 이런 상황들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빨리 좀 재개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얘기는 참 많고요. 네, 다음번에 한번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어떠셨어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도 좋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IMF 때는 네. 개인이 혼자 넘었습니다. 아, 개인이 넘고 많은 파단들도 있고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우리 각자가 개인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넘어야 됩니다. 네. 참 힘듭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아이들하고 몸도 못 부딪혀 이렇게 힘들고 또 선생님들은 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한다는 게 평상시보다 목소리나 모든 에너지가 적어도 거의 배 이상 힘듭니다. 네. 이거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힘들수록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힘들고 있고 힘들수록 서로가 손잡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몸이 거리는 멀지만 네. 마음은 더 가깝고 네. 그 몸이 거리만큼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위로와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찬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교육감님께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싶다고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네, 같이 들으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위의 꿈, 인순이의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